이렇게 저렇게 우리 민동기 미디어 오늘 기자 올해 복이 많습니다. 피소복, 예, 피소복이 많아요. 예. 또 고소를 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예. MBC 이 보도국장에 이어서 이번엔 또 KBS 이사장으로부터 이렇게 고위급들한테 이렇게 사랑을 받으세요.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 건 이길영 이사장이 아니고요. 또 KBS가 그러니까 하려면 이사장이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KBS가 법적 대응 방침을 또 사실 저 우리 MBC 김장겸 보도국장님도 MBC 김종국 대표이사 명의로 또 고소를 한 거예요. 그렇죠. KBS 대표와 MBC 대표로부터 이렇게 차례로 고소를 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 우리 민동기 부장. 통상 이제 일선 기자들이 그 기사 잘못 써가지고 간부들도 덩달아 고소가 됐는데 네. 간부가 돼서 고소를 당해요. 참나. 후배들이 그러더라고요. 네. 이제 SBS만 남았어요. SBS만 남았다. 예. 자, 민동기 미디어 오늘 부장과 함께하는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 2013년 10월 11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 미디어 오늘의 경쟁지라고 자처하는 미디어 워치. 미디어 워치가 뭐 하는 데인지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미디어 워치보다도 여기 발행인이 훨씬 더 유명합니다. 변희재. 그렇습니다. 네, 변희재 발행인이 네. 미디어 오늘을 상대로 또 시비를 걸었다군요. 아니 뭐 미디어 워치가 회사로 오거든요. 네. 그래서 기자들이 구독 신청을 한 거예요? 아니요, 이렇게 보내주더라고요. 보라고? 네. 그래서 이제 가끔 이렇게 봅니다, 기자들이. 네. 왜냐? 네. 꼭 미디어 오늘과 관련해서 꼭 미디어 워치 기사가 항상 실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유심히 좀 보곤 하는데 이번에는 미디어 워치가 아니라 네. 변희재 대표께서 예. 트위터에 또 미디어 오늘과 관련한 그런 얘기를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뭐라고 했어요? 정확하게 보면 뭐 다음 주부터 미디어 오늘에 광고를 몰아준 박근혜 정부 부처와 공기업들 명단 그리고 홍보 담당자들 실명을 차례로 미디어 워치에 공개하겠다. 아니 미디어 오늘에 광고하는 게 뭐 죄예요? 저도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변희재 대표의 논지는 이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발행 부수를 보면 미디어 오늘이나 미디어 워치가 거의 비슷한데 유료 독자는 자기네들이 훨씬 많다. 근데 아무리 정부 측에 불만을 이야기를 해도 미디어 오늘에 광고를 몰아주는이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가 미디어 오늘에 광고를 몰아줬다고 얘기를 하니까 정부 광고도 받아요? 미디어 오늘이? 받죠. 네. 유력하니까 이제 저 정부 광고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왜 주는지는 뭐 그 모르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단순한 독자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쵸. 아니 근데 미디어 오늘 독자 수를 어떻게 알아? 아니 우리가 그러니까 업계 아는 선수들은 대충 아는데 네. 정확하지는 않죠. 근데 그렇군요. 뭐 자기네들 얘기는 비슷하다는 그런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미디어 오늘이 뭐 일반 신문이 아니라 미디어 종사자들에게 얼마만큼 도달하고 또 열동률이 있느냐 이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매주 저희는 네. 신문이 나오면 각 방송사, 언론사 고위급 관계자들이 다 보는 신문입니다. 그러니까 KBS 이사장, MBC 대표이사가 이렇게 또 민동기 부장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고소미를 선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유력 자기들이 더 많이 부수가 나간다? 광고 효과가 있다? 그 참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계를 냈더라고요. 보니까 예. 뭐라고 해놨냐면 박근혜 정부 들어서 네. 9월까지 미디어 워치의 정부 광고가 총 4건이 실렸대요. 네. 근데 미디어 오늘에는 62건이 실렸다. 네. 말이 되냐 뭐 이런 건데. 네. 자기들 광고 달라는 얘기구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거 같은 경우는 광고 담당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기업이라든가 이제 예. 광고를 담당하는 사람들한테 아니 여기도 이렇게 주는데 우리도 달라. 보통 통상적으로 이게 정상적인 광고 영업이거든요. 예. 이를테면은 뭐 조선일보에 누가 광고를 했단 말이죠. 그쵸. 그러면 동아중앙 광고 담당자가 가가지고 아니 조선을 했는데 왜 우리 안 해주냐 뭐 이런다든지. 그런 게 이게 통상적인 방법인데 몰래 가가지고 비밀스럽게 요청을 하는 건데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제
이를테면 네. 한겨레 담당자가 네. 조선일보에 광고를 했는데 그 기업 조선일보만 가지 말고 우리도 해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예. 그 조선일보에 광고한 기업가 명단, 담당자 명단을 밝히겠다. 이거는 조금 네. 제가 봤을 때 쉽게 좀 납득이 안 되는. 저희가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선언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MBC FM 음악도시 성시경입니다. 예. 광고하는 업체들 리스트를 다 확보해가지고 그 광고주들에게 전화를 하겠습니다. 팟캐스트 순위 FM 음악도시 성시경입니다가 지금 23위입니다. 아,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국민 TV 라디오의 그 순위를 보면은 1등, 3등, 4등, 5등, 6등 그리고 이렇게 10위권 안에 무려 5개 절반을 국민 TV가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FM 음악도시 이 성시경에 광고하는 업체들 우리한테 안 주면 그 명단을 공개하겠습니다. 예. 아니 우리한테 광고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어?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듣고 영향력이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아 그렇죠. 이 국민 TV 팟캐스트가 한번 업데이트되면 네.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미디어오늘 고위 관계자인데 네. 국민 TV가 팟캐스트를 장악을 하고 있다고. 이게 농담이고 아니 이거 뭐 제가 아까 했던 얘기는 뭐 미디어 워치의 주장에 대한 일종의 어떤 풍자입니다. 이 뭐 저희는 뭐 직원들한테 제가 차트, 랭킹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근데 굉장히 팟캐스트에서 영향력이 높은 건 분명한 거죠. 과찬의 말씀이고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어쨌든 이런 미디어 워치의 과한 요청을 보면서 실소를 금치 못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 또 고소미를 선물로 받으시니 민동기 부장의 또 짠한 스토리를 계속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신 걸 보면 60년에 대구상고가 아니고 대신고를 졸업하셨고 64년에 총무처, 65년 문공부, 65년 중앙농민학교 뭐 이렇게 돼 있고요. 66년에 KBS 기자. 도대체 이게 뒤죽박죽이 돼가지고요. 도대체 중앙농민학교입니까? 국민산업학교입니까? 국민대학입니까? 그 웹사이트마다 다 다르게 그렇게 기재를 해 놓으셨어요? 제가 64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무처가 아닙니다. 총무처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것이 제가 공인으로서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65년부터 중앙농민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 문공부로 또 가셨다면서요? 그러면 대학은 어떻게 다니고 직장은 어떻게 다니고? 제가 다니는 그때 학교가 학력과 학점을 인정해주는 각종 학교였습니다. 요즘 말하면 정규 대학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면 대학은 언제 나오신 겁니까? 71년도에 제가 마쳤습니다.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언제 입학해서 언제 졸업하신 거예요? 중간에 2년 휴학이 있었습니다. 아니 갑종학교를 들어가서 대학으로 졸업하신 거예요? 대학하고 왜 사회 경력이 뒤죽박죽입니까? 제가 KBS에 기자로 근무하는 기간하고 문광부 근무하는 기간하고 공부를 하는 시점이 같습니다. 그게 같이 오버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는 그리고 것입니다. KBS 기자가 아니고 보도국의 자료정리 요원으로 들어갔다는 그 당시 동료들의 증언이 있는데 자료정리 요원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66년도에 5월달에 올 때는 KBS 기자였습니다. 대구 상고를 아니라고 말씀하신 건 KBS 대구 상고를 나온 KBS 대구 간부가 지적을 하고 나서 바꾸기 시작했고 그전에는 대구 상고로 행세를 하셨다고 그러고 지금 명예 졸업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명예 졸업은 사실이고요. 제가 대구 상고라고 이름을 붙이고 다닌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입사도 왜 이렇게 다릅니까? 64년도에 총무처에 급사로 들어가셔가지고 65년도에 문공부로 전부를 하시고 66년도에 KBS 기자를 한 걸로 돼 있는데 공식 기록에 보면 공사로 바뀐 73년도부터 기자로 돼 있는데 뭐가 진실입니까? 근데 지금 공식 기록이나 본인의 증언이 왜 할 때마다 다른지 88년 총선을 앞두고 민정당이 선거구를 게리맨더링한 사실을 시청 출입기자가 특정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길영 보도본부장은 KBS에서 이런 기사를 보도할 수 없다고 막았습니다. 사실입니까? 포럼을 했지만 막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보도했습니까? 제가 그 기억엔 지금 확실히 보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91년 5월에 일산 분당
부실건설 문제를 기자가 취재해 왔는데 그 당시 본부장이시는 이길영 본부장이 부정적 측면만 다뤘다고 이것도 역시 불방 처리했습니다. 지금도 이 결정을 맞다고 보십니까? 그 아이템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기억을 못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팩트로 남아 있고 증인들이 다 지금 눈 부릅뜨고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지사 선대본부 인수위원장을 하실 때 비당원이라고 오전에 증언을 하신 걸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당원이지만 뭐 사실상의 당원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당원과는 분명히 저는 차별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수위원장, 선대본부장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KBS 감사로 오신 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감사로 임명되는 데는 인수위원장 지낸 것이 비당원이기 때문에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행정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인수위원장, 선대본부장은 KBS 감사, KBS 이사, 이사장 되는데 아무 지장이 없군요. 다른 분들도 그런 분들 있으면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언급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내용은 2012년 8월 27일, 당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KBS, EBS 결산회의에 나온 KBS 이길영 감사였습니다. 감사와 신경민 민주당 의원과의 일문일답이었는데 고등학교 대학은 물론이고 사회 경력도 뒤죽박죽 이 이길영 감사와 관련한 논란이 이 국회에서 벌어졌을 때 있었죠. 이야기입니다. 예. 야, 요걸 또 새삼스럽게 오디오로 들으니 네. 참 감회가 새롭네요. 정체를 알 수 없어 이 양반은. 이력서가 맨날 바뀌어.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죠. 예. 자, 그분이 그런데 또 박근혜 정권 들어서서 이사장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KBS 이사장. 지난 정권의 이사장이 된 건 아니죠? 네. 예. 아니 이렇게 좀 과거가 불투명하신 분이 이렇게 KBS의 이사장까지 되시면은 KBS가 딴 데도 아니고 공영방송이고 준조세인 수신료를 받아먹는 그런 방송사의 수장이 되실 수 있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자, 그런데 들어오셔서도 뭐 뒷말이 많아요. 뭐 이런저런 뒷말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이거 뭔가 문제 있는 것 아니냐. 내부에서 목소리가 나오니까 이길영 이사장이 감사를 자청했다는 얘기를 그렇죠. 들었습니다. 예. 그 내막을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사실 이길영 이사장과 관련된 지금 소문은 예. 한 7월 한 말 7월 말 이때부터 사실 그 제보가 들어왔었어요. 예. 그래서 확인 취재에 들어갔었는데 예.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되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예. 계속 시간을 두면서 이제 취재를 해왔었는데 결국에는 이게 확인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안이라 예. 뭔가 좀 딜레이를 시킨 그런 상태였습니다. 예. 그래서 뭐 KBS 관계자를 비롯해서 예. 다 이제 좀 이 연관 좀 알 법한 그런 취재원들한테 다 취재를 했는데 네. 이렇게 뭐 명확하게 사실 여부가 가려지지 않는 그런 사안이어서 네. 내부에서도 이제 보고를 했죠. 예. 이거는 더 이상 진척이 힘듭니다. 예. 그래서 딱 유보를 한 그런 상태였는데 다른 건으로 취재를 하다가 예. 그 이길영 이사장 본인이 직접 그 KBS 이사회에서 네. 정확하게 9월 25일 열린 정기 이사회인데 네. 그 자리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서 자신과 관련해서 지금 인사청탁에 관련됐다는 그런 소문이 계속 유포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소문의 내용은 뭐예요? 누가 누구의 인사를 청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 27일 네. KBS에서 인사가 단행이 되는데요. 예. 그 단행된 인사에서 K모 씨라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K모 씨. 예, 지역국장으로 발령이 났어요. 처음에. 예. K모 씨가. 예, 근데 바로 다음날 인사가 취소가 됩니다. 이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아니 그 하루 만에 인사가 취소가 될 수가 있나요? 취소가 됐어요. 근데 그 취소가 되면서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워낙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을 했으니까. 그렇죠. 이거 내막이 있을 것이다. 그 취소가 했고. 됐는데 이제 이른바 그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새노조라고 예. 하는 거기서 문제 제기를 했죠. 네. 이 뭐 어떻게 된 거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네. KBS 본부가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KBS 사측에서 당시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
애초 K씨와 이름이 비슷한 또 다른 K씨가 인사 대상이었는데 이름이 잘못 전달이 돼서 엉뚱한 사람으로 발령이 났다. 근데 이게 굉장히 잘 들어봐야 되는데 네. 당시 이 해명과 관련해서 본부 노조가 문제를 또 제기를 했었어요. 의혹을. 어떤 예. 의혹이냐. 예. 이름이 잘못 전달이 됐다? 예.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이름을 불러줬거나 뭐 이런 뉘앙스로 읽혀질 수 있는 그런 대목이잖아요. 잘못 왜 전달을 해요? 인사를 하면 되는 거죠. 사실 KBS가 뭐 한 직원이 한 10,000명 되죠.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전국으로 따지면. 예를 들면은 뭐 동명이인도 상당할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개가 인사 담당자한테 이 사람 승진시키라고. 그러니까 인사를 얘기를 하면 했는데 그 승진시키라고 한 사람을 동명이인의 어떤 사람으로 알아듣고 그 사람을 이제 발령을 냈었다. 비슷한 사람으로 발령이 냈는데 아. 통상 그러니까 국민 TV가 굉장히 좀 커졌다는 상상하에 예. 자 이제 김용민 PD가 이제 인사를 해요. 인사 네. 시즌이라 예. 인사를 하는데 네. 인사권자야 만약에. 예. 그러면 이번에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네. 누군가가 전달을 해서 이름을 그걸 잘못 해가지고 인사를 냈다? 네. 이거 뭐가 이상하잖아. 그러면 결국 인사가 취소됐고 그럼 동명이인의 누군가가 그러면 다시 다시 발령이 나서 갔죠. 하루 동명이인이 아니라 비슷한 이름. 비슷한 이름에 동명이인 아니었고 동명이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이름의 그 사람이 다음 날 다시 인사 발령을 받고 이게 이제 김용철을 발령냈는데 알고 보니까 김영철이었다. 그렇죠. 예. 물론 김용철 그 사람들과는 완전히 무관합니다. 무관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해프닝이 있었는데 본부 노조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상하단 말이야. 이게 왜 인사 외압이 있었거나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그런 대목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를 했고 거기서 이제 이길령 이사장의 이름이 여기저기서 좀 거론이 되기 시작했던 거죠. 아니 이렇게 온갖 그런 소문과 의혹에 또 불구하고 그 이사장 자리에 올랐으면은 공명정대하게 일 처리를 해야지. 아니 무슨 이사장 임명되고 얼마 안 돼서 또 인사청탁 시비에 또 휘말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그렇죠. 근데 사실 이길령 이사장이 본인 스스로 정기이사회에서 이걸 언급을 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지금 KBS 감사실에 특별 감사를 요청을 했거든요. 나를 감사하라. 감사하라고. 이거 그러니까 자기는 명백하게 사실 무근이기 때문에 이거를 근거 없는 소문을 막기 위해서 정확하게 9월 10일 날 9월 11일에 KBS 감사실에 특별 감사를 요청을 했다. 이 사실을 정기 이사회 때 다른 이사들 앞에서 다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공개를 하지 않았으면 기사화하기가 힘든 부분이죠. 왜냐하면 계속 소문만 돌았기 때문에 그렇지. 소문을 가지고 기사를 쓸 수는 없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몰랐어요. 정기 이사회 때 수신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안건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 제가 체크를 했었는데 다른 걸 취재를 하다가 이길령 이사장이 본인 스스로가 직접 특별감사를 요청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시 그렇게 공개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요청을 했다면 거기 다른 이사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글쎄 말이에요. 다른 이사들한테 제가 확인 취재를 했죠. 맞대요. 본인 스스로 요청을 했고 당시 회의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고 당시 또 그 사측 관계자가 이 정기 이사회 때 참석을 하거든요. 확인을 또 크로스를 했죠. 아니 그럼 도대체 맞대. 민동기 기자가 잘못한 게 뭐예요? 없습니다. 아니 있는 사실을 보도했는데 그걸 갖고 법적 대응 운운해? 아니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이게 내가 보니까 민동기 기자가 굉장히 만만하게 보이는 거야 지금 MBC나 KBS에. 안 되겠어. 만만하게 보이는 게 아니고 좀 못 살게 굴죠 제가. 이제 그 KBS하고 MBC 그 중간에 여의도 공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동기 기자가 내일 가서 우통 먹고 불쇼를 하시는 불쇼. 입에 그 인화물질을 잔뜩 집어넣고 불을 훅 불어. 그러면은 고소할 마음이 안 생길 거야 아마. 얼마나 만만하게 보였으면 그랬겠어. 근데 사실 제가 뭐 소장 관련 기사도 써봤고 뭐 여러 가지 좀 소장도 받아보고 이랬지만 이번 거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번 그 KBS의 입장을 보면서
KBS 쭉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게 다 제가 쓴 기사에 다 있는 내용이고요. 네. 지금 KBS가 이제 미디어 오늘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내놓은 문건을 보면은 미디어 오늘 기사. 제가 쓴 기사 내용이에요, 그게. 네. 아니, 그러면 뭐 문제될 게 없네. 그래서 통상 그런 식의 글을 쓴다면은 미디어 오늘 기사는 이랬는데 실상은 이랬다. 그렇죠. 따라서 오보를 했다 이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게 없었다는 거 아니야? 전혀 없었어요. 다만 네. 끝에 네. 뭐라고 했냐면 네. 그러니까 편파적인 제목을 달았다. 편파적인 제목. 의혹을 고의적으로 부각을 시켜서 네. 마치 그 이사장의 자발적 요청에 따른 감사를 네. 큰 문제가 있어서 네. KBS 스스로 감사에 나선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 근데 이것도 좀 사실과 다른 게 아니 기사 내용이 그렇게 나왔는데 뭔 소리라고 있어? 왜냐하면 KBS 이길영 이사장 인사청탁 의혹 특별감사 이 팩트잖아요. 예. 특별감사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길영 이사장이 예. 특별감사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제목은 이렇게 같지만 예. 부제를 보면은요. 8월 말 인사청탁 금품 수수 의혹 일자 본인이 직접 감사실에 요청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럼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그게 잘못된 게 없으니까 무시하는 거야. 민동기가 만만한 거야. 그러니까 근데 요거 하나 한번 짚어보죠. 아니 근데 KBS 이사장이 감사실에다가 나 감사해. 그러면은 이게 진상이 가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이 제가 취재를 또 했죠. 예. 사실 그 요청을 한 게 맞느냐라고 팩트 확인 다음에 네. 자 그렇다면 감사가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제대로 될 것인가를 또 취재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기자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근데 감사실 일은 같은 경우에는 크렘린입니다. 얘기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 KBS 같은 경우는 취재를 할 때 홍보실을 통하라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홍보실을 또 통했죠. 이게 완전 전 근대적이고 봉건적인 그렇죠. 조직 아닙니까? 네. 아니 그 사람이 입이 없어요. 다 있는데 그 우리의 모든 이야기는 홍보실을 통하라. 홍보실로. 이런 근대적이고 봉건적인. 예. 그 뭔가 감출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약간 우스갯소리를 잠깐 하면 예. 뭐 어떤 사안이 발생해서 보도국이라든가 뭐 제작진이라든가 직접 통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얘기를 해줘요. 한참 이 백그라운드 배경 상황이라든가 상황 설명을 해줍니다. 예.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뭐라고? 요건 비공식적인 거고 공식적인 거는 홍보실로 전화해서 홍보실을 통해서 입장을 듣는 게 좋겠다고. 그럼 제가 홍보실로 전화를 합니다. 네. 홍보실은 알고 있을 때도 있지만 모르고 있을 때가 많아요. 예. 그럼 제가 다 들었잖아. 예. 그럼 홍보실 관계자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잠깐 기다려봐라.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그러면 아니 뭐 홍보실도 알아보라고 해놓고 홍보실은 몰라. 뭐야 그럼 도대체? 그래서 홍보실이 알아볼 때 전화를 피하겠다라는 거 외에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홍보실 알아볼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요. 예. 아니면 정말로 전화를 안 받습니다. 제작진이. 그러면 홍보실을 통하잖아요. 홍보실한테도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홍보실 관계자가 굉장히 난감해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아무튼 KBS가 지금 약간 좀 이상한 그런 상황인데 예. 감사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물었습니다. 제가 관계자들한테 예. 여러 관계자들한테 예. 물으니까 예. 안 된다고 그러죠. 왜냐? KBS 이사회 이사장이 국회로 따지면 국회의장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아무리 KBS 감사실이 KBS와 집행부와 독립돼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는 하나 이사장을 특히 그 약간 이런 좋지 않은 그 일에 관련된 이런 업무와 관련해서 네. 감사실이 이사장을 제대로 감사할 수 있을까? 네. 왜냐하면 KBS 감사실에서는 계좌 추적권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니 좀 법무부도 뭐 감찰권이라고 하는 그렇죠. 게 뭐 유명무실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구성원들 중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인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기사에 이제 반영을 했는데 예. KBS 감사실을 또 약간 명예훼손을 했다고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걸었더라고요. 참 하여간 그래서 뭐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구만. 아이고. 그리고 전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혹이 제기된 지 한 달 만에 새삼스럽게 나온 것에 대해서 예. 국회 국정감사를 앞둔 정치 쟁점하든 정략적 의도마저 의심되고 있다. 근데 다 떠나서요. 이거 계속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취재를 했다가 확인이 안 돼서 놓은 사안인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뒤늦게 알아가지고 그걸 확인을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거 잘못됐나? 잘못 안 됐습니다. 왜냐? 예. 미디어오늘이 보도하고 나서 한겨레도 우리 보도를 보고 확인해서 다시 썼고요. 예. PD저널도 또 우리 보도를 보고 확인해서 썼거든요. 예. 왜냐? 다른 매체도 예. 이 사실을 알았으면 먼저 썼어요. 예. 이걸 몰랐기 때문에 지금 안 쓴 거지. 예. 먼저 알았다면 쓴 거고요. 음. 이거 마치 이게 무슨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전혀 모르겠고 예. 문제는 민동기가 만만하다는 만만한 겁니다. 거죠. 누군가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예. 선배도 맞고서 하세요 그러는데. 그래요. 갑자기 비슷한 이름의 동명이인의 뭐 하여간 착오로 인해 빚어진 그런 일화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 또 무슨 모 비슷한 라디오 사례가- 방송에서 있었던 일인데 네. 이 김현주라는 탤런트가 아, 있죠.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네. 그 중견 중견 탤런트 탤런트 김현주 김현주 씨가 씨가 있고. 또 예전에 그 왜 농심 광고에 그렇죠. 국물이 끝내줘요. 국물이 끝내줘요. 끝내줘요의 예, 김현주 김현주 씨. 씨가 있죠. 예, 네. 두 분이 있습니다. 둘 다 네. 연기 잘하고 참 훌륭한 배우들인데 네. 그 모 방송사에서 있었던 일인데 라디오 국에서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 그 새 MC로 김현주 씨를 모시게 됐다. 그러니까 국장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렇게 훌륭한 분을 모셨냐. 가지고 너무 좋아해가지고 뭐 도를 넘을 정도로 너무 좋아해가지고 김현주 씨 팬인가 보다. 사심이 있었나? 그러니까 이제 그 여기서 김현주는 말하자면 중견 배우 네. 김현주 씨였던 건데 이게 보고한 거는 중견 배우 김현주 씨인데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방송이 시작되는 날 이 양반이 내려온 거죠. 책임자가 내려오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거예요. 아니 저 김현주였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국물이 끝내줘요의 그 김현주인 줄 알고 아니 그렇게 바쁜 양반을 인기 있는 신세대 스타를 라디오 DJ로 끌어왔는가. 결국 사심이 있었던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근데 중견 탤런트인 김현주 씨는 네. 라디오 진행을 오래전부터 했었죠. MBC FM도 했었고. 그렇죠. 예. 또 CBS 라디오도 했었고. 방송 진행 정말 잘합니다. 진행을 잘하시죠. 연기도 잘하시고. 네. 어느 김현주가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데 하여튼 그 양반은 국물이 끝내줘요 그 김현주를 좋아했던 거지. 아니 농심 그 탤런트 김현주 씨도 저 DJ를 좀 나중에 음악 방송 DJ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또 김현주 씨 하니까 예. 제가 또 생각나는 일화가 있네. 누가 있어요? 아니 그 농심 그 김현주 씨를 제가 그 농심 소속은 아니야. 그렇죠. 김현주 씨가. 농심 광고를 한때 찍어서 유명해졌다는 거죠. 예, 그렇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프레스 센터하고 서울신문 요런 쪽을 좀 출입을 하고 있을 텐데 예. 그때만 하더라도 이 스포츠 신문이 한참 정성기였을 때입니다. 예. 스포츠 서울이 프레스 센터에 있었을 텐데 예. 서울신문에 취재를 하러 갔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스포츠 서울이 입주해 있는 층에서 굉장히 이쁜 탤런트가 한 명이 탑니다. 김현주 씨였어요. 김현주 씨. 제가 넋이 나가서 한참을 엘리베이터 안에서 쳐다봤는데 진짜 그래. 그 유명 배우들 보면은 이 무슨 뒤에 조명도 없는데 그렇습니다. 광채가 나 보면은. 근데 그 김현주 씨가 역시 이 사람들을 많이 상대해 본 사람들은 이 여유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인들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뭐야? 뭐 이렇게 할 텐데 그렇지. 살짝 미소를 지어주는 그 센스. 근데 얼마 전에 그 김현주 씨 TV 나온 걸 봤거든요. 네. 또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남아 있어서 마음 한편이 좀 그때 그 엘리베이터에 탄 모습이 생각나면서 좀 씁쓸. 그 여유는 어디서 생기냐면은 상대가 만만할 때 생깁니다. 김현주에게까지 국물이 끝내줘요. 그 김현주한테까지도 만만하게 취급당하는 우리 제가 좀 이렇게 기자. 얼굴을 보면 좀 만만해 보이죠? 그러니까 뭐 내가 하니까 저기 여의도 공원에서 풀쇼를 하라고 풀쇼. 풀쇼만이 답이야. 예. 자, 그렇습니다. 우리 또 이길영 이사장님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었던 또 이야기였고
결국 뭐 그러면은 감사 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아유, 좀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네. 이길영 이사장이 인사청탁했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이구, 그러면 문제가 그런 심각해지죠. 결과가 나오면 어떨까? 아, 예,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네. 예. 그러니까 사실 예. 명확하게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특별감사를 요청할 정도면 KBS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얘기가 나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사실 무근이라는 거를 외부에 알리기 위해서라도 감사실 감사뿐만 아니라 예. 지금 감사원이 어. KBS 정기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도 저는 명확하게 어. 클리어하게 하기 위해서 음. 좀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제언을 하고 싶습니다. 그 정연주를 상대로 해서 탈탈 털었던 탈탈 털었죠. 그런 식의 감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이죠. 네. 아니 왜 정연주만 탈탈 털어? 그 뭐 잡을 게 하나도 없고 털어서 나온 게 없으니까 배임.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유로 걸었다가 결국 저 해임은 그것도 무효 판결 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길영 씨도 그렇게 탈탈 털어서 아니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연주한테 했듯이 그렇게 한번 털어줬으면 좋겠다. 뭐 저는 그런 생각을 또 오늘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난주 국민 TV 라디오 드라마 밤의 대통령 주요 내용. 부사랑의 그리운 내 벽에 이야 이제 카카를 위한 쇼킹 스테이지 세 번째입니다. 아이고 조 회장 아직도 또 스테이지가 남았습니까? 아까는 그 여종업원들 그 은밀한 부위에 털을 뽑아다가 술을 말아서 마시자고 하더니 이번엔 또 뭘? 너희들 다 속옷 벗어라. 김마담 그 빈 냉면 그릇에 술 적당히 붓고 그 속옷 다 빨아봐. 팍팍 빨아. 아유 조 회장 그거는 좀 그 대통령님 이 자리에 오셨으면 저의 통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어디서 토를 다십니까? 아니 그래도 그 놀려면 이렇게 놀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당신 내가 졌어. 낮에 대통령은 나지만 말이야. 밤에 대통령은 당신 바로 조가선 회장이야. 아이, 영광입니다. 여기 그 조 회장 말고 다들 나가. 네. 얘들아, 너희들 석 달 동안 푹 쉬고 놀아도 될 만큼 TV 갈 거다. 대통령님, 또 김이 저를 보자시는 이유는? 곧 지방선거야. 그런데 지금 감사원장 그런 말이지. 국책 사업인 지천 살리기 사업에 대해 파고들고 있단 말이야. 국민들 인기도 대단합니다. 동동욱 감사원장. 사람들은 그래서 동감하며 동동욱에게 지지를 표시하지요. 살아있는 폭탄. 그 뇌관을 제거해야 한단 말이지. 쉽게 자르시면 곤란합니다. 동동욱이가 전주 출신이에요. 자칫 민주당 후보로 지방선거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괜히 야권의 임무를 선사하는 격이 됩니다. 장사 하루 이틀 하나. 조 회장, 내 당신한테 이걸 주겠어. 동동욱이 파일일세. 뭐가 야합니까? 숨겨둔 여자가 있는 것 같아. 확실한 건 아닌데 소문이 그래. 그런데 말이야,
우리가 더 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 우리 방가방송이 나서서 소문을 사실처럼 포장하라 이거지요. 그게 바로 방가방송 특기 아닌가.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처럼 만드는, 사실만이 아니지 내용도 쇼킹해. 여종업원 빤스를 빠는 그 창조력, 우리 정부가 표방하는 창조 정치의 선두주자란 말이지. 알겠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저희 방가방송 단독 보도입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동동욱 감사원장 불륜 의혹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불륜녀가 쓰는 승용차가 이 동동욱 원장 개인 차량과 같은 은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두 사람 차가 같은 색일 수 있을까요? 동동욱 감사원장과 불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그 여성이 평소 동동주를 좋아했다는 증언이 나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조철범 기자의 단독 보도로 들으시겠습니다. 네, 동동욱 원장 불륜 의혹 점입 가경입니다. 날마다 하나씩 터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동동욱 원장 불륜녀로 알려진 여성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는 여성이 동동욱 원장을 집에서 봤고 연하장도 받았고 이렇게 진실을 토로할 수 있어서 새털처럼 가벼워졌다고 증언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박아영 기자의 특종입니다. 동동욱 원장이 불륜녀와의 사이에서 혼외 자식을 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들인데 너무너무 닮았다는 게 주변 사람의 증언입니다. 박정욱 기자의 단독 보도 지금 보시죠. 야, 명수가 미쳤냐? 여기 보도국이야. 왜 여기서 담배를 피워? 너 돌았어? 야, 이 씨발놈들아! 저러냐? 여기가 왜 보도국이야? 깡패 소굴이지? 아니, 저런 족같은 기사가 남발되는데 접시에 코 박고 죽은 놈 하나 없는데 안 그래? 이런 씨발놈들 진짜! 어떤 새끼가 소란이야? 어떤 개새끼가? 아이고, 염국장님. 널 특별 관리하라는 회장님 분부다. 절대 취재 못하게 묶어두라고 하셨고 편집은 또 데스킹은 나머지가 알아서 잘 볼 테니 너는 출근이라 해라. 염국장님! 그럼요. 데스킹 잘 보세요. 저런 뉴스 내보내면서도 어디 가서 보도국장 명함 내밀고 싶습니까? 그건 소리를 못 줄여서 이런 줄 알아. 꺼져 이 씹새끼야! 국민 TV 라디오 드라마 밤의 대통령 지금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수도 서울 태평로 우뚝 솟은 우린 조선 우리가 쓴 기사는 내일 아침 국민 여론 밤의 대통령 회장님 3대 세습 찬양하네 신문 자부심 자손만대 영원하리 진서봉대 국가가세 한다면 한다는 조선 일제와 독재 정권 자본가에 봉사하네 수국기득권 천병돼 영웅무궁 주류대세 종목좌익 척결해 자수만대 번영하리 종목좌익 척결해 자수만대 번영하리. 미디어를 알아야 미디어에 먹히지 않는다. 저쪽에 이명박근혜가 있다면 이쪽에 민동 김용민이 있다. 미디어계 길라잡이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 새누리당, 경찰, 보수 언론에서 또다시 터져나온 외부 세력 개입론.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에 종북 세력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과 일부 시민단체 등 외부 세력이 가세해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나중에는 주민이 만들어 놓은 목줄을 통합진보당 당원이 했다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줄줄이 읊는데 통진당 당원들이 공사 현장에 무덤 형태의 구덩이를 파놓는다거나 무시무시한 도구를 걸어놓고 주민들의 시위를 유도하는 등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전문 투쟁꾼들은 가라. 이런 말? 외부 세력들은 자신들이 초대받지 않는 불청객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갈등을 이용해 국로를 분열시키며 지역민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그 외부 세력이 얼마 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들은 누구일까? 납세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으며 유사시에는 서울시 강북구 인수동의 예비군 소대장으로서 성실히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착실한 국민입니다. 저희 밀양의 친구들은 지난 9월 2일 서울에서 열린 초고압 송전탑을 반대하는 밀양 주민들과 연대하는 이들의 모임을 계기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보자며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일반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외부 세력이 왜 이 일에 개입했을까? 깡패가 누군가를 때리고 있을 때 그걸 말리면 네가 무슨 상관인데 여기에 끼어드냐라고 얘기하죠. 그걸 실행한 것이 언론이었습니다. 외부 세력 개입하지 말라는 새누리당, 경찰, 보수 언론 합창에 대한 이들의 입장. 외부 세력은 누가 규정할 수 있습니까? 왜 피해자인 밀양 주민들이 아니라 권력과 언론이 밀양의 외부 세력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피해자인 밀양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진짜 외부 세력은 주민들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는 한전이며 공권력을 무기로 저항을 탄압하는 경찰이며 또한 권력의 편에 서서 진실을 호도하는 언론입니다. 자, 그럼 이들 외부 세력 말고 진짜 당사자인 지역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보지요. 이들에게 외부 세력이란? 저는 평생 흙을 파고 농사만 지어온 단순 무식한 사람입니다. 외부 세력의 도움을 받지 말라 했는데 과연 누가 외부 세력입니까? 밀양의 송전탑이 서고 그 송전탑으로 원자력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가 흘러갈 때 과연 서울은 안전합니까? 1년에 제가 알기로는 원자력 발전소가 수백 건씩 작은 사고가 있다 하는데 작은 사고가 큰 사고로 이어질 때 서울 사람은 안전하겠습니까? 네. 미디어 오늘이 지난주에 또 특종을 한 게 있죠. 그 왜 목줄. 그렇습니다. 아, 무시무시했어요. 아, 처음에 기사 보고 깜짝 놀랐죠. 이 진짜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만든 거라면은 이거는 이거 정말 문제가 심각하죠.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고. 네. 그 예전에 뭡니까? 이 김기설 씨가 네, 유서 대필 사건. 세상을 떠났을 때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그 유서를 딴 사람이 쓴 거 아니냐 이렇게 공안 검찰이 이렇게 지어낸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렇죠. 얘기해서. 네. 조작 사건이죠. 조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당시에는 사실로 통용이 돼가지고 당시 운동 세력에게 아주 치명적인 도덕적 타격을 입혔던 것이었는데 네. 정말 목줄을 그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했느냐? 아닌 걸로 드러났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예. 근데 당장 그 미디어 오늘 보도가 나고 다음 날 그 만났던 민주당의 한 의원은 통진당 그러면 안 된다고 완전히 스스로 무덤에 들어가고 있는 꼴이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디어 오늘 안 보셨냐고. 미디어 오늘 보도에 따르면은 그 지역 주민들이 한 거라고. 네. 그 지역 주민들이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
외부 세력이 가가지고 이른바 외부 세력이 가가지고 유사시에는 이거 이용하시라고 해서 만든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 기사가 있었어? 이렇게 또 반응하더군요. 왜냐하면 그때 미디어 오늘의 이한희 기자라고 있습니다. 예. 저희 이제 여기자입니다. 예, 저 한번 취재했었어요. 그 예. 양반이. 예. 그 이한희 기자가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현장에? 밀양에? 밀양에 직접 어허. 내려갔었어요. 예. 워낙 그때 당시 기자를 직접 보내야 된다라고 한 판단이 뭐였냐면 워낙 그 밀양 송전탑 기사가 언론 보도들이 막 씁니다. 막 춤을 추고. 아니 뭐 통진당 관련한 기사는 뭐 소설로 마구 쓰는 거야. 막 통진당을 이코르 북한으로 여겨서였는지 북한 기사도 그냥 거의 창작 소설이 많잖아요. 그렇죠. 조중동 기사 중에 보면은 그렇죠. 뭐 통진당 관련해서는 뭐 그냥 진짜 지어낸 얘기들이 뭐 태반이고 그래서 그런 형국인데 이 언론 보도를 직접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다. 그 현장 상황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는 이제 판단해서 데스크가 이제 보낸 거예요. 보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장에서 이제 취재를 한 팩트들과 전혀 다른 거죠, 전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한희 기자가 이제 별도로 취재를 한 거고. 그 취재를 해보니까. 뉴시스와 조선일보가 특히 이제 이 통진당 이걸 아주 주도적으로 보도를 했었는데. 뉴시스가 먼저 보도했고. 다음날. 그 조선일보가 옳다구나. 해가지고. 일면에서. 또 사진과 함께. 섹시한 제목으로 보도를 했죠. 근데 결정적으로 이 뉴시스가 먼저 이 물꼬를 텄죠. 근데 이 뉴시스 기사의 그 문제가 뭐냐면은 김용민 PD가 그 조간 브리핑에서도 우리 기사를 언급을 잠깐 해주셨더라고. 당일날. 이제 언급을 해주셔서 대충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찌 됐든 사건 당일날 구덩이 작업을 했던 사람들은 주민이었고요. 주민이 작업을 하면서 주변 분들에게 도움을 이제 주변 분들이 도와주는 거고 그 도와주는 작업 중에 사람 중에 통진당 당원이 일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사실관계가 다른 거죠. 통진당원들이 이 구덩이를 파고 목줄을 달았다 이거와는 전혀 다른 거고 그것도 이제 다 주민들이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알려면 기사를 쓴 기자가 최소한 이런 기사는 현장에 기자가 있어야 됩니다. 현장에 있어야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현장에 있어야 되는데 현장에 없었어요. 뉴시스, 조선일보 다? 조선일보 기자는 자기네들이 취재 과정을 거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취재 과정을 거쳤다는 말이 현장에 있다는 말과 반드시 이코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좀 더 입장을 들으려고 했는데 입장을 들을 수가 없었고 그렇게만 대답을 했고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을 수도 있었고 없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애매한 거네. 애매한 거죠. 근데 어찌됐든 일부를 뉴시스 기자가 했기 때문에 뉴시스 기자한테 물었습니다. 현장에서 다 주민들하고 취재를 했느냐. 그러니까 기사를 쓴 뉴시스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뉴시스 기자와 복수의 관계자가 당시 현장을 확인을 했고 현장에 있던 뉴시스 기자가 직접 말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기사를 쓴 당신은 현장에 있었느냐? 없었답니다. 그 후배나 뭐 선배 혹은 동료 기자가 그렇게 현장에서 들었다는 얘기를 토대로 기사를 썼다. 쓴 거죠. 그렇게 기사를 쓸 수 있나요? 만약에 미디어 오늘 내가 이제 기사를 쓴다. 못 내보냅니다. 그런 네, 기사는. 그렇지. 절대 못 내보냅니다. 왜냐하면 그거야말로 조그만 부분이라도 사실관계가 틀리면은요. 상대방에게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언론 신뢰도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렇죠. 또 상대방이 가만 안 있으면 또 자기한테 치명적인 그렇죠. 거고. 그래서 절대로 못 내보냅니다. 이런 기사는. 전원을 듣고 아유, 그건 위험하죠. 근데 이걸 거죠. 감행을 했거든요. 조선일보는 또 뭐 취재를 했다고 하니 현장에 있었을 거라고도 상상이 되고 또 없었을 거라는 또 추정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죠. 어쨌든 이거 뭐 현장의 진실을 파악해 보니 현장에 없었을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말하는 거겠네요. 저희는 그럴 의혹을 계속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영상까지 입수했다면서요? 그러니까 미디어 당시 오늘이. 동영상을 찍어서 예. 이한희 기자가 확인을 했죠. 네. 그러니까 없었습니다. 다 주민들이었어요. 다 거의. 주민들이었다. 네. 아. 그러니까 이한희 기자는 현장도 확인했고 동영상도 보니까 예. 아니라는 거죠. 그 주민들이 혹시 통합진보당 당원 아니에요, 아닌가? 아니요. 정말 그 예, 말 지역에서 그대로. 오래 사신 그런 주민들이었던 우리 동네에 거죠. 송전탑이 있을 수 없다. 예. 나는 암에 걸리고 싶지 않다. 그렇죠. 이런 분들. 정말 터전이 위협받으면서 못 살겠다 해가지고 올라오신 그런 송전탑 이 데모를 하시는 그런 분들인데 예. 아니 그러니까 다 확인을 해보니까 전혀 사실 무근인 거고 예. 미디어 오늘의 종합적인 판단은 이건 소설이다. 정말 명백한 소설이다. 아니 이놈들은 뭐 저 이석기 때도 그렇게 아주 그냥 아주 뭐 거침없이 그냥 있는 사실 없는 사실 뭐 그냥 마구 보도하더니. 그렇죠. 예. 여기서 이놈이라 하면 제가 누구를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새끼일 수도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다른 걸 다 떠나서 예. 왜 통진당일까? 난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밀양손 그러니까 통진당을 지금 완전히 오명이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조선일보는 외부 세력이라는 표현도 잘 안 쓰고 통진당이라고 아예 못을 박습니다. 박습니다. 진짜. 그러면 통진당이라고 하면 다 부정적으로 볼 테니까. 사실 심지어는 통진당과 무관한 시민사회단체들 마저도 다 통진당처럼 엮어가지고 다 둘둘 말아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야말로 정치색을 뒤집어 씌우고 전문 투쟁꾼 이미지 뒤집어 씌우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사실 통진당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비판해야 되고요. 네. 그런 뭐 오류라든가 이런 거를 비판해야 되지만 예.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죠. 예. 이런 식으로 거의 소설 같은 기사를 쓰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조금 이거는 왜곡의 수준을 정도를 뛰어넘는 그런 보도인 것 같아서 예. 상당히 좀 같은 언론인으로서 밀양 현지 주민들한테 정말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조선일보와 같은 언론인이고 싶어요? 아니. 조선일보 기자와 같은 언론인이. 어쨌든 언론이잖아요. 언론인. 기자. 예. 그 밀양에 계신 분들이 뭐 미디어 오늘이니 조선일보니 뭐 이런 게 뭐 구분하겠습니까? 네. 기자인데. 예. 그럼 그분들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을 가지겠어요? 기자놈들 다 이런 생각 가지지 않겠습니까? 언론 신뢰도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기자의 자자가 놈자자죠. 네. 역전 앞이란 말하고 같네. 그렇습니다. 예. 부끄럽습니다. 아니, 진짜 부끄럽고요. 예. 지금 뭐 이 현지 주민 반대 대책 그 밀양 손조탑 반대 대책위원회에서 중재위 조정 신청하고 미영사 고발을 동시에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네. 저는 그 전에 네. 이거는 언론사가 스스로 알아서 정정 보도를 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정보도 특히 뭐 이런 뭐 정치색을 띤 그런 기사들에 있어서 대법원 판결까지는 뭐 절대 정정보도 안 하지 않겠는가? 안 하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답답하네요. 예. 우리 저 밀양 주민들 건승하시고 건강하시고 그렇게 또 그분들이 우리를 대리해서 싸워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뭐 막연히 그 님비로 이렇게 인식하면은 곤란하다는 거죠. 765kV인가요? 네, 765kV. 야, 이런 초고압, 이 고압 주변에서 암 발생률이 어마어마하게 높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생존권 지키겠다면서 싸우는 거를. 당연히 그거는 예. 제가 보니까 외부 세력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면서 예. 이런 그 생존 요구라든가 이런 운동, 예. 정당한 이 시위를 언론이 더 씌우기 시작한 게 이른바 홍익대학교 청소노동자들 때 이른바 그 날라리 세력이라고 해가지고 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이렇게 프레임이 형성이 되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프레임을 언론에서 보도를 하거든요. 예. 이거를 좀 깨는 방법을 지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부 세력이라고 하니까 지금 계속해서 조금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실제로 워낙에 이 밀양 송전탑과 관련해서는 언론 보도들이 네. 편파적인 언론 보도가 많기 때문에 네.
실제로 외부 세력들이 거기 들어가서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특히 이 나이 많이 잡수신 어르신들께서는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니다. 그분들이 생존권 투쟁을 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제가 해드리는데 그 언론 프레임이 상당히 막강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외부 세력. 누가 그런 말을 했죠? 이 사람 저 사람 고통에 빠져 있을 때 외면, 하면은 나중에 나밖에 남지 않는다. 너무 내용이 길어가지고 제가 외울 만한 그런 또 브레인도 아니고 말이죠. 자, 한국일보의 그 강성명 기자의 칼럼이 참 너무 좋았습니다.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심에서 벗어나서 따뜻한 인간성을 회복하려는 건전한 시민의식이 뿌리 내리고 있다는 증거다. 이 뭐냐? 한진중공업 사태, 강정마을 사태 등을 거치며 희망이라는 표말 아래 약자를 위해 달려가는 시민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상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등장할 때마다 외부 세력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일부 언론의 행태는 성찰이 필요하다. 시위 현장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는 마땅히 비판하되 연민에서 시작된 선의까지 짓밟아서는 안 된다. 연대가 필요 없는 사회는 없다. 야, 요즘 한국일보 정말 제가 가나다 순으로 신문을 보거든요. 네. 경향신문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국민일보, 동아일보, 그리고 뭡니까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를 보는데 중앙일보 볼 때쯤 되면은 거의 이제 그 혈압약을 안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네. 그러다 한겨레 그리고 한국일보를 보면서 그야말로 안구정화를 해요. 그렇죠. 안구정화를. 네. 정말 이게 참 이것도 일종의 업이긴 한데 네. 한 9월 초쯤에 이제 휴가를 한 3일 갔다 왔거든요. 네. 신문을 안 보니까 행복합니다. 보니까. 그건 정말 그래요. 예.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비싼 등록금 내고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언론사 기자가 돼가지고 이런 허접한 글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거짓말, 구라, 뻥 이런 것들을 치고 다니는 그러면서 기자랍시고 행세하고 다니는 이런 인간 이하의 짓을 할 수 있는가? 저도 치가 떨렸습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예. 요즘 우리 그 기자들끼리 어떤 내용의 그 화두를 두고 얘기를 하냐면 조중동 프레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지금 시대에 유효한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조중동 프레임. 그 전에 아까 제가 얘기하려다 못했던 어떤 분이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빗대 가지고 네. 게시판에 올려주신 글이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저희가 만나고 있는데 네. 국정원은 통합진보당을 탄압했다. 나는 통합진보당원이 아니었으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에는 전교조를 해체했다. 나는 전교조 조합원이 아니었으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밀양 주민들을 탄압했다. 나는 밀양 사람이 아니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에는 검찰총장을 해임했다. 나는 검사가 아니었으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나에게 왔다. 그 순간에 이르자 나서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렇죠. 그런 내용. 네. 통일이 독립이다라는 분이 올려주셨습니다. 국민TV가 만약에 탄압을 받는다. 네.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 이건 다른 문제죠. 그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만약에 국민TV를 도와주려 한다. 그러면 외부 세력 개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조중동의 이런 프레임. 그러니까 그건 밀양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전문 투쟁꾼들이 들어와가지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다. 이런 취지가 아니에요. 밀양 주민들 몇 명만 투쟁을 하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수월하게 진압하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쁜 놈들 같으니라. 만약 역으로 이런 거 한번 상상을 해봤거든요. 예. 아주 그냥 진보 정권이 들어섰어. 예. 그래서 조중동을 막 탄압을 해요. 네. 근데 막 조중동 독자가 아닌 사람들이 탄압하지 말라고 막 해. 심지어 이런 진보적 시민단체까지 나서서. 외부 세력 개입이지. 외부 세력 개입이 되는 거야.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아니 참 별 상상을 다 안 해 정말. 그래요. 자, 다음 소식
뭐 준비한 거 없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고소미를 먹어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는 것 같아. 아니야. 정신이 없는 게 아니고. 아까 KBS 얘기했으니까. 네. KBS 하나 얘기해볼까요? KBS를 시작으로 해서 KBS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하나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KBS 역사상 초유의 사태라. 이게 지금 너무 그 이길영 이사장 이 건 때문에 묻힌 기사인데 사실은 KBS가 지금 3대 권력을 KBS 출신들이 지금 다 장악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3대 권력이라 하면 이사장. KBS 이사회가 최고 의결 기구잖아요. 네. 거기 짱이 이사장이잖아요. 이사장. 이길영 이사장이 KBS 출신이잖아요. 집행부가 있잖아요. 네. 길환영 사장. KBS PD 출신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권력이 있습니다. 네. 시청자위원회가 있습니다. 시청자위원회. 시청자위원회 지금 위원장이 강대영 전 KBS 부사장. 부사장. 네. 아니 근데 이제 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 뭐 KBS인데 KBS 출신들이 뭐 그 3대 요직에 앉아 있는 게 뭐가 이상한가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다르죠. 그러니까 KBS 사장은 뭐 KBS 출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사회 같은 경우는요. 여러 가지 KBS 의결 기구 뭐 이런 거기 때문에 KBS 사장과 KBS 이사회 이사장이 다 KBS 출신이다. 네. 요거는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죠. 또 게다가 KBS는 국민의 그렇죠. 준조세 아닙니까? 준조세이기 때문에 준조세인 그 수신료를 받고 있는 그 어떤 곳보다도 굉장히 공적 책임이 있고 공적 감시를 받아야 될 그런 기구로서 KBS인데 그런 KBS가 주요 요직들을 다 심지어 프로그램 내용을 모니터하고 감시해야 될 시청자위원회까지 KBS 자기 식구인 KBS 출신 인사가 그 자리에 앉는다.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문제가 많죠. 특히 시청자위원회 같은 경우는 KBS의 입김보다는 외부 시민단체라든가 시청자 단체라든가 이런 외부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의견을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이 위치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강대영 위원장뿐만이 아니라 지금 15명의 시청자 위원 가운데 강대영 위원장 포함해서 3명이 또 KBS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더더군다나 지금 KBS 이사회와 KBS에서는 수신료 인상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 보십시오. 시청자위원회와 이사회가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수신료 인상안에 동의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버리면 이게 마치 전 국민의 목소리가 되는 것처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KBS 출신들이 3대 권력을 다 장악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렇습니다. 다양성에서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또 게다가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 3명 다 정치 성향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 이게 보수적인 그런 색채가 강한 분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다양성 측면에서 훼손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특구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금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 서울 태평로 우뚝 솟은 조선일보 우리가 쓴 기사는 내일 아침 국민 여론 밤에 대통령 회장님 3대 세습 찬양하네 1등 신문 자부심 자손만대 영원하리 침소봉대 국화가세 한다면 한다는 조선 일제와 독재 정권 자본가에 봉사하네 후구 기득권 천병대 영원무궁 주류대세 종북 좌익 척결에 자손만대 번영하리 종북 좌익 척결에 자손만대 번영하리